안녕하세요. 저는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해서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하고 현지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이주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카이입니다. 캐나다 유학이나 이민을 하려면 영어, 경력, 학력, 나이, 지역 등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돈이 아닐까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생활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렌트인데요. 오늘은 집 형태에 따른 장단점 및 렌트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렌트를 할 때 한국에서 아파트와 비슷한 콘도와 싱글하우스의 중간점인 타운하우스, 그리고 싱글하우스가 있는데요. 집에 따라 렌트비도 다르고 장단점도 달라서 가정 여부, 라이프 스타일, 예산에 따라서 집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콘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아파트가 생활이 제일 편하듯이 캐나다도 콘도 생활이 참 편하실 거예요. 일단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라든지 우편물 택배 관리, 시설 관리 등 콘도 자체에서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대부분 건물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콘도 생활의 두 번째 장점은 냉난방 비용이 하우스에 비해 덜 들어간다는 건데요. 콘도 사이즈가 하우스에 비해서 작기도 하고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리 추워도 하우스에 비해서는 기본 온도가 높은 것 같아요.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겨울에 집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콘도 사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실내에서는 반바지를 입고 생활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콘도 장점은 아무나 건물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건물 입구부터 콘도 내 여러 편의시설, 내 집까지 가는데 모두 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콘도들이 많거든요. 최근에는 보안 요원이 상주해 있는 콘도들이 상당히 많아서 밤에도 안전하게 관리되는 콘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하우스와 비교했을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콘도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캐나다도 층간소음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높은 건물의 하이라이즈 콘도가 아니라 층수가 낮은 콘도라면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콘도를 구매할 때도 렌트할 때도 층수가 많이 없는 로우라이즈 콘도는 맨 꼭대기층인 것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만큼 집값도 아래층에 비해서는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콘도를 렌트하실 때는 층간소음을 생각해서 아예 1층으로 가시거나 가장 높은 층으로 가시면 층간소음 걱정이 덜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콘도도 방이 3, 4개씩 있는 콘도들이 많지만 보통은 원룸의 형태부터 원베드, 투베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에는 아예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콘도는 콘도위원회라든지 협회가 정한 규칙이나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애완동물 소유라든지 집을 개조한다든지 공용 공간 사용에 대한 제한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는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떤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콘도와 가장 다른 주택의 형태로 타운하우스와 싱글하우스를 한꺼번에 말씀드려 볼게요. 타운하우스는 콘도와 단독주택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독주택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같은 모양의 집이 단지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콘도와 비슷하게 관리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단독주택보다는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적고 콘도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타운하우스도 다른 집과 벽을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콘도와 마찬가지로 소음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의 유닛이 인기가 많아요. 한쪽 벽이라도 쉐어를 하지 않는 유닛을 선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캐나다 생활의 로망이나 마찬가지죠. 단독주택, 싱글하우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싱글하우스의 최고 장점은 우리 가족만 이 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하를 따로 렌트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부터 집의 전체를 우리 가족만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여유롭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가족마다 개인 공간도 갖고 공용 공간도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리 가족만 사용하기 때문에 옆집하고 쉐어하는 벽면이나 위층이 없으니까 소음 걱정도 없고요. 보통 싱글하우스는 다운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주거지역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조용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싱글하우스는 우리들의 로망인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을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의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고 바베큐나 불멍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용도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싱글하우스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점이 많은 싱글하우스지만 단점이 있다면 콘도와는 다르게 관리가 조금 어렵다는 점인데요. 쓰레기도 비우는 날짜가 따로 있고 집에 만약에 어떤 것이 고장이 나면 집주인이나 내가 직접 고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집주인이 수리공을 부르고 이렇게 되면 또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예 대중교통이 없는 건 아니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길다든지 전철역에서 10분 이상 걸어야 한다든지 겨울에는 10분 이상 걷는 게 진짜 곤욕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필요한 워홀이나 커플들은 싱글하우스보다는 콘도에서 많이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역시 비용인데요. 콘도나 타운하우스에 비해서 싱글하우스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렌트비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럼 도대체 캐나다 렌트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원베드룸 기준으로 렌탈.ca 사이트에서 평균 렌트비를 리포트한 것이 있는데요. 역시 가장 비싼 지역은 밴쿠버와 토론토 지역이네요. 원베드룸을 기준으로 2,500불, 2,600불 이 정도로 나오는데 사실 체감상은 이것보다는 비싼 것 같아요. 평균 렌트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커뮤니티의 렌트비가 더 비쌀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환경이 좋은 커뮤니티를 선호하기 때문에 좋은 동네에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에는 평균값보다는 최소 500불에서 최대 1000불까지도 올려서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캘거리가 렌트가 많이 올랐다가 요즘 살짝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1733불은 모든 지역의 평균값이므로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캐나다 전역의 아파트, 콘도, 하우스, 타운하우스의 평균값을 확인했는데요.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하우스 렌트비가 어이없게 낮게 확인되죠. 마찬가지로 캐나다 전역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비용에서 1.5배에서 2배까지도 더 예산을 늘리셔야 됩니다. 밴쿠버 싱글하우스의 실제 렌트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 3개 기준의 싱글하우스로 한번 알아봤거든요. 보시면 제일 저렴한 게 3,000불 초반대죠. 평균은 4,00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밴쿠버 쪽에 콘도도 한번 볼까요? 원베드룸 기준으로 렌트비를 알아본 거랑 원베드룸 가격도 있고 원베드룸 플러스 댄이라고 하는 사무실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추가 공간이 있는 집의 가격도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2,500불짜리 정말 찾기 어렵잖아요. 평균 2,800불에서 3,000불은 잡아야 조금 환경이 괜찮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께서 캐나다 오실 때 집값은 무조건 바뀌기 어려운 고정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어떤 형태의 집을 렌트할 것인지 예산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큰 집을 빌려서 다른 친구들과 방을 나눠서 사용하면서 렌트비를 절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워홀이나 유학으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렌트비를 세이브를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렌트비를 세이브를 했는데요.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는 그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가족분들의 경우는 조기 유학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온 친구들에게 렌트를 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와 비슷한 연령대라면 렌트비도 세이브하고 아이 친구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같이 생활하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렌트비를 절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면 식비나 기타 비용은 어떻게든 줄여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가는 비용이 바로 이 렌트비거든요. 집은 비용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렌트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렌트비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이런 고정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으면 어설프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어떤 종류의 집을 렌트를 하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캐나다 이민이나 유학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실제로 생활비가 어느 정도나 들지 상황에 맞게 예산을 잘 계획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